네, 조금 전 30분 전에 청와대에서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개각을 발표했는 4개 부처의 개각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민희 의원님? 주목되는 인물 전해철 의원, 그다음에 또 국토부 장관 개각,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4개 부처 있는데 어느 점이 이번 개각의 가장 포인트라고 봐야 될까요? 청와대에서 던지고 싶은 메시지. 우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네. 김현미 장관이 이제 그만두면서 뭐랄까 이 부동산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식도 있고 실전 경험도 있는 분을 발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기대가 됩니다. 우리 김연아 위원님도 한번 총평 한번 해볼게요. 네, 글쎄요.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하고 추미애 장관하고 지금 대립이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오늘 개각 발표는 조금 의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보건복지부나 특히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권 출범부터 같이 했던 장관들, 장수 장관들이 있었던 부처인데요. 부동산 정책이 최근에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저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좀 소규모 개각에서 약간 그런 최근에 부진한 지지율과 좀 국정 타개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해철 지명자는 후보자는 저번에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 임명될 때도 아주 유력한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을 역임했는데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거의 핵심 참모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해철 의원이 친노 친문이에요. 굳이 분류하자면. 친노도 되고 친문도 되고 다 네, 되네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오히려 친노 친문이라 여러 가지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은 측면이 있었죠. 네. 왜냐하면 되게 새로 형성된 친문 그룹을 발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친노 친문 그룹이 발탁된 것이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보도는 그렇게 나왔지만 본인이 고사한 측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도 전해철 의원의 마음은 대통령께서 마지막 개각이잖아요. 예. 요거하고 그다음에 개각하더라도 한 묶음이니까 그 마지막 개각에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거에 응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제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개각 인사 발표했을 때 일부에서는 어제 대통령이 공정한 절차 정당성을 강조했는데 혹시 그럼 이번에 법무부 장관도 혹시 개각 대상이 되나 이런 진단도 있었어요. 일각에서는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가능성이 얘기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런저런 좋은 얘기만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잡음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바꿀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봤고, 예. 이번에 여성부 장관으로 발탁된 정영애 전 수석은 이분이 우리나라 여성학 박사 1호로 제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분 오히려 발탁이 너무 늦었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개각이라는 거는요 국면 전환일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의 연속성이 되게 중요한 것인데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볼 땐 이번 개각에 대해서 4개 부처 개각입니다만은 국민들한테 많이 공감을 갖고 회자가 돼야지 이제 우선 국민들이 시선이 그리로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번 개각 이후에 그럼 다음엔 또 개각이 또 어떤 소폭 개각이 또 언제 있을까 궁금한데 김연아 비대위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이번 개각에서는 국토부 장관 교체가 네. 가장 큰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김현미 장관은 오늘 청와대 인선 발표에서도 경질은 아니다 이렇게 좀 긴 변명 같은 얘기를 하셨지만 누가 뭐래도 국민들한테는 이미 경질을 받은 장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24번째 대책까지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어제부터 다시 서울의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는 지표가 계속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로서는 국면 타개용 개각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실은 부동산을 정치로 했던 김현미 장관과는 다르게 변창흠 사장은 교수 출신이고 또 학자 출신이면서 동시에 LH나 SH에서 많은 실무를 경험한 전문가입니다. 네. 또 주택 부동산 문제 외에도 도시계획이나 국토 균형 발전에도 굉장히 많은 식견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그분의 어떤 자질로서는 굉장히 큰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여러 가지 규제로 뒤엉켜버린 부동산 시장에서 이게 이론이나 어떤 학자적 소질만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미 넘어섰는데 진짜 이제는 좀 정치력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장관의 역량을 보여줄지 기대 반 또 우려 반 이렇게 예. 제가 잠깐만 네. 이제 김현미 장관이 물러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규제로 뒤엉켜 있어서 되게 복잡한 사안이다. 그래서 정치력도 필요하고 사실 실무 감각이나 지식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김현미 장관에게 현재 부동산의 모든 책임을 묻는 건 사실 무리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되게 물러나는 장관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좀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만은 좀 전문가들이 야당에 또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규제로 뒤엉켜 있는 상황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그 이번에 새로 그 내정된 변 내정자 다음, 같은 네. 경우는 워낙 전문가 같아. SH공사, LH공사 사장을 다 거쳤으니까 그래서 조금 여야가 생산성 있는 논의를 통해서 대안을 만들면 어떨까 근데 싶습니다. 국민의힘의 부동산 전문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2m 바깥에 있는 김연아 비대위원이 핵심 전문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여야 간에 네. 정부하고 그 긴밀한 소통을 거쳐서 국민들이 편안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